레디 후. 정품 쿨러를 사용했더니 가볍게 100도를 찍어버리네요. 안녕하세요, 투더리입니다. 오늘은 인텔 i5 12400F를 이용한 12세대 컴퓨터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조립을 하실 때 큰 도움이 되도록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텔 i5 12400F 같은 경우는 LGA 1700 소켓을 사용한 제품입니다. 6코어의 12스레드 제품이고요. 10나노 공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기본 클럭이 2.5GHz에서 최대 부스트 클럭은 4.4까지 나오고요. DDR4 램 같은 경우는 3200을, DDR5 램은 4800MHz까지 지원합니다. F가 모델명이 들어갔기 때문에 내장 그래픽은 없고 TDP는 65W예요. 이 CPU를 사용해서 조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CPU 쿨러는 서머랩의 트리니티 7.0입니다. 서머랩 트리니티 같은 경우는 저소음 쿨러로 해서 많이 유명한데 이 7.0 같은 경우는 LGA 1700을 지원합니다. 트리니티 7.0 같은 경우는 LGA 1700을 지원하기 때문에 인텔 12세대를 장착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거든요. 이 쿨러를 이용해서 정품 쿨러와 이 트리니티 쿨러의 온도 차이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품 쿨러를 12세대에 사용해도 크게 지장이 없는지도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인텔 12세대 CPU가 장착될 메인보드 같은 경우는 ST컴에서 판매를 하는 ASUS 프라임 B660M-A DDR4 제품입니다. DDR5 제품이 구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DDR4 제품 메인보드를 사용해서 작업을 해보도록 할게요. 다음으로 메모리는 PC3200을 지원하는 삼성 16GB 2개를 장착을 할 겁니다. 보통 게임을 한다 그러면 16GB 정도면 충분한데 요거는 작업용이기 때문에 그래픽 작업용이기 때문에 램을 16GB 2개를 써서 32GB로 세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SSD는 삼성 980 프로 PCI 익스프레스 4.0을 지원하는 NVMe M.2 SSD 500GB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읽기 속도가 최대 7000까지 나오는 제품입니다. 삼성의 아주 고급 제품이죠. 자, 다음 그래픽카드는 엔비디아의 T600 3D 엑셀레이터 그래픽 작업용 그래픽카드입니다. 보통 이제 게임용 컴퓨터를 만드시는 분들은 GTX나 RTX 아니면 AMD의 RX 시리즈를 사기도 하시지만 요거는 그래픽 작업용이기 때문에 엔비디아 T600 코드로 그래픽카드가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 파워는 마이크로닉스 클래식2 브론즈 등급의 750W 제품이 들어갑니다. 원래 이 시스템 같은 경우는 그래픽카드가 전기를 엄청 많이 먹는 시스템이 아니라서 750W까지는 굳이 필요가 없지만 나중에 하드도 추가로 장착하고 그래픽카드도 더 좋은 걸로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파워는 750W로 좀 넉넉하게 장착을 하도록 할게요. 그 다음 케이스는 다크 플래시의 DLX21 케이스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큰 크기지만 이 컴퓨터가 작업용이고 굉장히 오랜 시간 작동을 하면서 나중에 데이터가 쌓이면 하드도 여러 개를 추가할 수가 있고 그래픽카드를 또 업그레이드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케이스를 좀 큰 걸 사용하도록 할게요. ASUS B660M-A DDR4 제품이고요. 이 보드의 특징들을 알아보면 첫 번째 램 슬롯이 4개고요. 그러니까 나중에 램을 추가하거나 이런 데는 크게 지장이 없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방열판이 보면 왼쪽에만 있거든요. 전원부 쪽에 위쪽은 없기 때문에 이게 그렇게 고급형 보드는 아니다 보니까 왼쪽만 있습니다. NVMe M.2 슬롯이 2개가 있는데요. 지금 현재 1번과 2번 모두 PCI 익스프레스 4.0을 지원하고요. 근데 1번에만 방열판이 있고 2번에는 방열판이 따로 없습니다. 그 다음 이 보드에 좀 어이없는 부분이 있네요. 이 메인보드 CMOS 배터리가 있는데 이 배터리가 지금 현재 보면 이렇게 비닐에 싸져 있는 형식이에요. 나중에 배터리가 이제 수명이 다 돼서 교체하고자 하면 이거는 좀 교체 부분이 좀 쉽게 돼 있질 않거든요. 이 부분은 ASUS가 왜 이렇게 했는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네요. 보통 일반적인 제품처럼 여기다 만들어서 쉽게 넣고 빼고 할 수 있게 만들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이 이렇게 돼 있다는 건 좀 불만이네요. 그 다음에 RGB 헤더 같은 경우는 이쪽에 12V, 5V, 그 다음에 요 위쪽에 5V가 2개나 있습니다. 총 3개가 있기 때문에 요즘 추세에 따라서 RGB를 이제 좋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RGB는 여러 군데 연결할 수 있다는 건 좋은 점이네요.
자, 다음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일 먼저 이렇게 메인보드에 M.2 SSD가 있다 그러면 M.2 SSD를 제일 먼저 장착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CPU를 먼저 장착하게 되면 CPU 팬이나 이런 거에 걸려서 M.2 SSD를 장착하기가 불편하기 때문에 M.2 SSD 먼저 장착을 하고 그 다음에 CPU 장착을 하고 그 다음에 메모리를 장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M.2 SSD를 장착하기 전에 방열판 볼트부터 빼주시고요. 방열판 밑에 보시면 이렇게 테이프가 붙여져 있습니다. 이 테이프는 꼭 떼어주시고요. 이렇게 떼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 이제 M.2 SSD를 장착을 할 건데 이쪽에 요거 홈이 있는 부분을 잘 확인하시고 딱 꽂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누르시고 그 다음에 M.2라는 글자를 잘 보시고 볼트를 조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메인보드 박스에 보면 이렇게 M.2 서포트와 볼트가 들어있거든요. 이거 같은 경우 나중에 M.2 SSD를 장착을 했을 때 이 볼트가 없으면 찾아야 되고 귀찮은 일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이 볼트를 미리미리 장착해 주시면 더 좋습니다. 그 다음에는 CPU를 장착해 보도록 할게요. CPU 빼고요. i5 12400F입니다. 그 다음에 인텔 12세대로 오면서 기본 제공되는 쿨러가 변경이 됐는데 원래 이 모양이었는데 이렇게 파란색 띠가 있는 이걸로 바뀌었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쿨링 성능이 더 좋아졌나 싶겠지만 이게 함정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플라스틱입니다. 쿨링에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렇게 띠만 들어가 있는 거고요. 그래도 이 정품 쿨러하고 사제 쿨러하고 성능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CPU를 일단 플라스틱 케이스에서 꺼내고요. 이런 모양입니다. 길쭉해졌죠. 10세대나 11세대하고는 좀 다른 점이에요. 홈이 4개가 생겼고요. 세로로 길쭉해졌다는 게 큰 차이점입니다. 요거를 장착해 보도록 할 건데요. 일단 레버를 오른쪽으로 제끼시고 뒤쪽으로 넘기시면 위쪽으로 넘기면 됩니다. 이쪽 부분을 잡고 앞쪽으로 이렇게 빼시면 되겠습니다. 이 뚜껑은 CPU를 꽂기 전에 일단 떼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CPU를 장착을 해줍니다. CPU를 장착을 할 때는 이 CPU에 홈이 4군데가 있기 때문에 이 홈하고 CPU 소켓에 보면 홈이 4군데가 있습니다. 이 홈이 일치되게 해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넣어서 안 움직이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뚜껑을 내리시고 힘을 주시면 이렇게 딱 소리가 나면서 뚜껑이 빠집니다. 그냥 그 다음에 빼시고 레버를 내려서 잠궈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만 해주시면 딱 끝납니다. CPU 장착 아주 쉽죠. 그 다음에는 쿨러를 장착해 줄 건데 일단 제가 기본 인텔 정품 쿨러를 장착을 할 겁니다. 요거를 장착하고 나중에 서멀에 트리니티 쿨러도 달아서 온도 차이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정품 쿨러를 먼저 달도록 할게요. 정품 쿨러를 장착할 건데요. 일단 이렇게 내려주시고 요 4개의 구멍이 딱 맞게 넣으면 됩니다. 이렇게 딱 꽂아주고 요거 CPU 쿨러 전원선 같은 경우는 CPU 팬이 이쪽에 있으니까 이쪽으로 바로 갈 수 있게 위쪽으로 뽑아 줄게요. 이렇게 하고 4개의 푸시 버튼을 2개씩 엄지손가락으로 누르면서 따닥 소리가 나도록 넣어주면 됩니다. 따닥 소리가 났고요. 이쪽도 따닥 소리가 나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메인보드를 뒤집어서 보시면 가운데 심이 딱 양쪽을 벌리고 이렇게 나와 있으면 됩니다. 4기통이 다 나왔는지 확인해 주시면 되세요. 그 상태에서 이 전원선을 CPU 팬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다 꽂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정품 쿨러는 장착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정품 쿨러는 써멀 그리스가 바닥에 이미 발라져 있기 때문에 따로 써멀 그리스를 도포하실 필요는 없으세요. 그냥 장착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는 트리니티 요 쿨러를 장착해 보도록 할게요. CPU 사제 쿨러를 장착을 할 때는 항시 얘기 드리지만 이게 어느 정도 숙지를 하시고 장착을 하셔야지 나중에 말썽이 안 생기거든요. 잘못 장착하면 온도가 올라간다든지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꼭 이 설명서를 잘 보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인텔 LGA 1700이라고 설명서가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을 보고 따라서 하시면 되세요. 트리니티 쿨러 본체고요. 액세서리가 들어있습니다. 이 컴퓨터에 장착할 트리니티 7.0에 소모되는 부품들만 모아봤거든요. 쿨러 본체, 써멀 그리스, 그 다음에 요거 브라켓, 그 다음에 스마트 클립이라고 해서 이렇게 짧게 되어 있는 거 4개 들어가면 되고요. 손나사 볼트 4개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브라켓, 스마트 클립 고정용 볼트 4개, 그 다음에 브라켓에 장착해서 메인보드 앞쪽으로 튀어나오는 볼트 이렇게 4개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 이 검정색 볼트를 요거 브라켓이 뒤집어진 상태에서 꽂아줍니다. 꽂아주실 때 볼트에 보면 튀어나온 부분이 있거든요. 이 튀어나온 부분이 안쪽으로 가게 해주시면 돼요. 볼트를 제일 바깥쪽에 꽂고 튀어나온 부분이 안쪽으로 가게 해서 해주시면 요렇게 볼트가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에 볼트가 이렇게 들어가면 돼요. 4개를 꽂아주시면 됩니다. 뒤집어서 튀어나온 부분이 안쪽으로 들어가게 해서 이렇게 장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를 메인보드 뒤에 보시면 이렇게 구멍이 4개 있죠? 여기다 맞게 꽂아주시면 되는데 꽂아주실 때도 여기 보시면 구멍이 안 맞죠? 볼트 들어간 게 안 맞으니까 그럼 이렇게 뒤집으시면 돼요. 이렇게 하면 볼트 4개가 구멍이 딱 맞습니다. 요 맞는 방향으로 딱 장착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렇게 뒤집으시고요. 이제 스마트 클립을 장착을 해주도록 할게요. 요 스마트 클립을 조립할 때 제일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요. 요 삼각형 부분이 이쪽으로 가게 하고 그 다음에 요거 튀어나온 부분이 꼭 위쪽으로 가게 이렇게 조립해 주시면 됩니다. 전부 다 4개가 위로 올라가게 요 방향대로 장착을 하시고 조립을 하시면 돼요. 요 작은 볼트로 조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장착이 되면 됩니다. 이 쿨러를 여기 메인보드에 장착하기 전에 가장 중요한 작업을 해줘야 되는데 이 써멀 컴파운드를 먼저 발라줍니다. 뭐 원하시는 대로 하시면 되고요. X자로 하시든 뭐 편하신 대로 하시고 그 다음 쿨러를 장착을 해줄 건데 쿨러를 장착을 하실 때는 쿨러가 내가 봤을 때 오른쪽에 있으면 되고요. 오른쪽에서 이쪽 방향으로 바람이 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른쪽에 놓고 장착을 해주면 됩니다. 구멍에 맞게 꽂아 주시고요. 자, 이렇게 장착이 됐으면 그 다음에는 요 손나사 볼트로 조여주면 됩니다. 위에 끼워서 한쪽을 조금 조이고 나머지 쪽도 조금 조이고 또 나머지 3번째도 조금 넣어서 조여주시고 4번째도 넣어서 조여주시고요. 손가락의 힘만으로 꽉 조여주시면 되세요. 이쪽도 꽉 조여주고요. 됐습니다.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CPU 쿨러 전원선은 여기 CPU 팬이라고 써진 데다가 꽂아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메모리를 장착해 줄 건데 메모리 같은 경우는 요 홈이 있으니까 홈에 맞게 해서 꽂아 주시면 되고 메인보드 설명서에 보면 2개를 장착할 때는 2번과 4번 4개 장착할 때는 뭐 상관이 없는 거고요. 이렇게 장착해 주시는 게 가장 낫습니다. 2번 슬롯에 렛지를 위쪽만 제낀 다음에 메모리를 꽂고요. 램을 장착하실 때 요 금박 부분이 사라지도록 세게 눌러주면 따닥 소리가 나면서 잠깁니다. 나머지 램도 딱 꽂아주면 되겠습니다. 그래픽카드를 장착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어느 그래픽카드나 다 똑같지만 요 그래픽 슬롯에 이 접점 부분이 딱 맞게 꽂아 주시면 돼요. 이렇게 장착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 컴퓨터를 가조립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연결해야 되는 파워 케이블이 있거든요. 일단 메인보드 보조전원, 메인보드 주전원인 이 2가지가 있고요. 그래픽카드가 보조전원이 따로 꽂히는 거다 그러면 그래픽카드 보조전원을 꽂아줘야 됩니다. 파워에서 나오는 이 24핀
메인 전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요 8핀 보조 전원과 이 8핀 보조 전원 이렇게 되어 있는 메인보드 보조 전원이 있습니다. CPU 보조 전원이라고도 하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PCI-E라고 되어 있는 그래픽 카드 보조 전원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이 케이블들을 잘못된 연결해 가지고 말썽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서 여기다 아예 스티커를 붙여 드립니다. 저희가 조립을 할 때 아예 메인보드 보조 전원 같은 경우 요 뒤에다가 이렇게 아예 저희가 스티커를 붙여 드려요. 나중에 헷갈리지 마시라고. 그래픽 카드 보조 전원도 그래픽 보조 전원이라고 표기를 해서 여기다 이렇게 붙여 드립니다. 이걸 메인보드 보조 전원이나 이런 데 잘못 꽂지 않기 위해서요. 메인보드 주 전원부터 연결을 해주고요. 메인보드 보조 전원을 연결해 줍니다. 보조 전원이 필요한 그래픽 카드를 연결하셨다면 그래픽 보조 전원도 연결해 줘야 됩니다. 가조립 테스트를 위해서 이제 전원을 켜볼 때는 여기 보시면 위쪽에 전면 패널 중에 하나, 둘, 셋, 네 개, 세 번째와 네 번째를 드라이버 같은 걸로 쇼트 시키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전원이 들어옵니다. 인텔 12세대 i5 12400F가 인식이 되었고요. 메모리는 16기가 3200MHz 2개에서 32기가 인식이 됐습니다. CPU 온도는 27도로 극히 정상적이네요. CPU 팬도 594 정도로 아주 정석으로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 상태로 이제 화면은 떴으니까 조립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머리 크라프트 프로그램 깔렸고요. B660M-A 메인보드 32기가 3200 D램 인식됐고요. 12세대 i5 12400F 인식이 됐습니다. 지금 현재 도구 모양을 누르면 드라이버가 쭉 있다고 나오고요. 요거 설치해 볼 거고, 바이오스는 지금 새 바이오스가 없다고 하고요. 드라이버를 깔아 보도록 할게요. 케이스는 DLX21 블랙 제품입니다. 케이스 꺼낼 때는 꼭 뒤집어서 꺼내시고요. 그래픽카드 지지대부터 빼줄게요. 메인보드를 장착하기 전에 세 가지를 먼저 해줘야 됩니다. 첫 번째, 후면 요 브라켓을 빼줘야 되고요. 그래픽카드 슬롯. 그 다음에 스탠드 오프 위치를 메인보드에 맞게 옮겨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여기 백패널 브라켓을 꽂아줘야 됩니다. 제일 먼저 백패널 브라켓 먼저 놓아줘 볼게요. 메인보드 박스 안에 들어있는 백패널을 빼시고, 백패널 장착하기 전에 여기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부분들 꼭 접어주세요. 이게 나중에 단자 안으로 들어가서 쇼트 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요거 같은 경우는 지금 요거 한 개거든요. 이 보드는 요것만 이렇게 제껴주시면 되겠습니다. 요거 이제 사운드잭 요 구멍 뚫린 부분이 이쪽으로 가게 해서 꽂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꽂아주실 때 요거 펜 케이블이 여기 사이에 찝히지 않도록 조심해 주셔야 되고요. 요거 백패널이 장착이 돼서 여기에 꽉 끼게 꽂아 주시면 되세요. 그 다음에 메인보드 스탠드 오프 위치를 맞춰줘야 되는데요. 이 제품 같은 경우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의 스탠드 오프 위치를 맞춰줘야 됩니다. 그래서 요 케이스에 보면 요 스탠드 오프 같은 경우 요 위쪽으로 올려야 되고요. 요것도 여기로 올려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두 개를 추가로 장착을 해줘야 됩니다. 스탠드 오프 장착할 때 요 스탠드 오프가 들어있고요. 이 스탠드 오프 장착할 때 요 박스에 꽂아서 하시면 되는데, 일반 개인은 요 박스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드물거든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다크 플래시에서 제공해주는 십자 드라이버에서 스탠드 오프 박스로 바꿔주는 이거를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자, 요렇게 꽂아서 십자 드라이버로 조여주시면 돼요. 그리고 두 개는 위치를 옮겨주도록 하고요. 요 부분, 요 한 칸만 띄워주면 됩니다. 지금 현재는 이렇게 빼주시고 이제 메인보드를 꽂아 넣으면 됩니다. 자, M3 볼트와 M4 볼트가 있는데요. M4 볼트는 머리가 육각형으로 되어 있고 M3 볼트는 원형으로 되어 있어요. M3 볼트 같은 경우는 SSD나 메인보드 이런 걸 이제 고정시킬 때 많이 쓰고요.
M4 볼트 같은 경우는 하드 드라이브나 파워 같은 걸 고정할 때 많이 씁니다. 지금은 메인보드를 고정할 거니까 M3 볼트를 쓸게요. 자, 메인보드가 장착이 됐고, 그 다음은 케이블을 미리 좀 정리를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파워를 장착하기 전에. 그리고 찍찍이를 떼어내시면, 일단 이 부분에서 요렇게 온 케이블은 좀 보기가 싫으니까 요 위로 해가지고 요렇게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머리 한번 잡아주고요. 일단 케이스팬 들어갈 위치는 이쯤이면 되고요. 케이스팬은 여기다 연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이렇게 꽂아 주도록 할게요. USB 3.1 먼저 여기다 꽂아 주도록 할게요. 위아래 구분이 없으니까 이대로 꽂아 주고요. 그 다음에 USB 3.0 이쪽이 요 홈이 있거든요. 홈에 맞춰서 꽂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요 두 개는 케이블 타이로 묶어줘서 케이스팬도 여기다 꽂아주고요. 나중에 파워 케이블은 여기다 꽂으면 됩니다. HD 오디오부터 꽂아볼까요? HD 오디오라고 되어 있고요. HD 오디오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위쪽으로 가게 해서 여기에 AFP에 꽂아주면 됩니다. 꽂아주고요. 그 다음은 USB를 꽂아주겠습니다. USB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밑으로 가게 하셔서 USB 5번, 6번에다 꽂아주면 됩니다. 됐고요. 파워 스위치와 파워 LED가 연결이 되어 있는 이 전면 패널 선을 꽂아줄 건데요. 일단은 파워 스위치 먼저 꽂아줄게요. 파워 스위치는 이 부분이고요. 뭐 방향 뒤집어져도 상관없습니다. 파워 LED를 꽂아줄 건데 파워 LED 마이너스가 파워 스위치 쪽으로 붙여주시면 되세요. 그 다음에 그 옆에 파워 LED 플러스를 꽂아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리셋을 꽂아줄 건데 리셋은 파워 스위치 바로 밑에다 꽂아주시면 됩니다. 나중에 SATA 하드나 SATA SSD를 추가할 경우를 대비해서 SATA 케이블을 미리 꽂아줘서 뒤로 넘겨줍니다. 나중에 추가하려면 귀찮은 일이니까요. 이제 파워를 집어넣으면 될 것 같습니다. 파워는 요 구멍이 뚫린 부분이 밑에 방향으로 가게 해서 넣어주시면 돼요. 파워는 요 육각형 M4 볼트를 이용해서 장착해 주시면 됩니다. 메인보드 주전원은 이쪽으로 넣어주고요. 메인보드 주전원은 여기다 꽂아주고요. 케이블 타입 찍찍이는 제일 밑에 컴퓨터 케이스팬 선들을 전부 넣고 한번 위로 하고 그 다음에 파워선을 이렇게 해주시면 케이블 타입 묶지 않고도 꼼꼼하게 정리가 됩니다. 그 다음에 메인보드 보조전원을 넣어줘야겠죠. 메인보드 보조전원은 이쪽 위로 넣어주면 되겠죠. 8핀만 필요하니까 8핀만 넣어주도록 할게요. 메인보드 보조전원 여기다 꽂아주고요. 그 다음에 그래픽카드 보조전원은 이 두 개를 모아서 요 밑으로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그래픽카드를 교체했을 때 쓸 수도 있기 때문에 케이블을 미리 앞으로 빼줍니다. 나머지 케이블들은 하나씩 묶어서 이 안으로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그래픽카드 장착해 주고요. 그래픽카드 지지대는 다시 장착을 해줄게요. 나중에 그래픽카드를 바꿨을 때 필요하실 수도 있으니까. 그래픽카드 보조전원은 그래픽카드 지지대에 묶어놔서 나중에 그래픽카드를 바꿨을 때 또 쓰실 수 있도록 해놓을게요. 케이스팬 몰렉스에 ID 몰렉스는 꼭 꽂아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케이스팬 LED가 나옵니다. 자, 케이블 작업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케이스에서 나온 케이블들이 제일 밑으로 깔리고 찍찍이 제일 밑으로 깔리고 그 위에 파워 케이블을 이렇게 해줬고요. 케이블 타입은 그렇게 많이 쓰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제 막 각 잡기 위해서 케이블 타이를 막 칭칭칭 동여매고 이런 걸 별로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케이블 타이는 꼭 필요한 곳에만 쓰고 최소한을 쓰도록 했습니다. 자, 남은 케이블들은 요 밑에 다 넣어줬고요. 이렇게 케이블 정리는 끝났습니다. 케이블 정리 요 정도만 하셔도 나름 준수한 편이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트리니티 쿨러로 OCCD 테스트를 하는데 최고 온도가 73도 정도 나오고 계속 74도 나왔네요. 74도 정도로 계속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팬도 RPM이 3000을 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굉장히 높은 상황입니다. 저온풍 쿨러를 사용했더니 가볍게 100도를 찍어버리네요. 저온풍 쿨러는 100도를 찍기 때문에 작업용으로는 힘들고 게임용으로는 어느 정도 가능할 것 같아요. 그렇지만 웬만하면 사제 쿨러를 다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컴퓨터 조립은 완료되었고요. LED들 다 정상적으로 잘 들어오고 팬들 소리 없이 아주 조용하게 잘 돌아갑니다. 서머랩 트리니티 7.0 설치했고요. 아주 소리도 조용하고 온도 유지도 잘 되고 있습니다. 케이블들 다 정상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고요. 그래픽카드 보조 전원은 나중에 그래픽카드를 바꿔서 따로 연결할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 묶어 드렸고요. 깔끔하게 조립은 다 끝났습니다. 자, 영상에서 보셨겠지만 인텔 정품 쿨러는 온도도 높게 올라가고 팬 소리도 굉장히 심합니다. 사제 쿨러 정도는 기본적으로 달아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작업이 다 끝났고요. OCCT나 3D 마크, 파이어 스트라이크, 타임 스파이까지 아무 문제 없이 다 통과를 했기 때문에 이 제품은 이렇게 출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